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대한민국 남자축구 사상 첫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도내 곳곳에서 울려 퍼졌는데요. 아쉬운 준우승이었지만 응원에서는 단연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때를 연상시키듯 각종 응원 도구를 들고 나온 5천여 명의 시민들. 경기 시작 전부터 태극 전사들의 승리를 목청껏 외칩니다. 경기 시작 호각이 울리고 5분, 에이스 이강인이 상대 선수의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차 골망을 흔듭니다. 감격스런 첫 골에 시민들은 하나가 돼 뜨겁게 환호합니다. 마음은 폴란드 우치 스타디움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는 12번째 선수들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선수들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너무 힘냈으면 좋겠고. 이어지는 아쉬운 순간들. 전반 33분에 동점골이 들어가더니 후반에 2골을 더 허용하며 준우승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아쉬움보단 잘 싸워준 선수들이 그저 고맙고 대견합니다. 열심히 싸워줘서 너무 고맙고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게 뭔지도 잘 알았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엄청 높은 성적이잖아요. 준우승이지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자랑스럽기 때문에. 아쉬움도 남았지만 도민들은 남자축구 월드컵 사상 첫 결승행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들에게 아낌없는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과수원이 61곳으로 늘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충주 7곳과 제천 8곳이 추가 확진돼 도내 발생 농가는 음성을 포함해 61곳, 피해 면적도 40.7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또 정밀 검사 중인 과수원도 20곳에 달해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 상당수가 국회나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 서울과 세종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청주, 제천, 단양, 음성, 증평군 등 6곳이 서울과 세종 모두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영동과 진천, 괴상 등 3곳은 서울에서 세종시로 사무소를 옮겼습니다. 반면 충주와 옥천은 서울에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은 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 입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돈이 급한 청소년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일종의 사채인데 법정 이자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고금리 신종 사채로도 불리는데 이 실태를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SNS에 대리입금이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글이 나옵니다. 돈이 급한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와 이자를 받아내는 대리입금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홍보글로 거기 통해서 연락해가지고 대신 모르는 사람들한테 빌리고 막 하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빌려줄 사람 막 이런 식으로 글 올려서. 저도 해봤어요. 맞아, 막 티켓 같은 거 입금할 때 시간이 없거나 당장 돈이 필요한데 없으면 그냥 막. 대리입금은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을 찾아 접촉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대가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최대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1000%가 넘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높은 이자율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1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문제는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급격하게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폭행 협박을 받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계약이라는 것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지 피해,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걸릴까 봐. SNS를 이용해 접근하는 신종 사채업에 청소년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법원 경매에 참여했다가 입찰 보증금만 날리는 사례가 촉수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당연히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한데도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법원 경매로 나온 이 아파트는 유찰을 거듭하다 6번째 입찰에서 감정가의 39%인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잔금을 내지 않고 입찰 보증금 675만 원을 포기했고 이후 낙찰받은 사람 역시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걸 미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모 씨도 소액 아파트를 덜컥 낙찰받았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감정가 8,200만 원짜리를 3,6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세권 1,300만 원이 설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낙찰 받고서리 조회를 해보니까 반 전세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600 정도에 내가 낙찰 받았는데 거기다 그걸 1,300만 원을 내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가지고 포기를 한 거예요. 상가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정가 2억 400만 원인 이 점포는 첫 입찰에서 3억 1,000만 원에 낙찰됐는데 당사자는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낙찰가를 높게 써낸 데다가 뒤늦게 보증금 5천만 원을 갚아줘야 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넘어온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를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인터넷 강의 등 독학으로 지식을 쌓아 섣불리 경매에 도전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 하자 있는 물건을 아시잖아요. 그럼 그 잔금을 치를 수가 없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10% 보증금 낸 거를 달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경매 시장에선 수익과 위험이 늘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보안을 책임지는 당직 전담원 배치율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도내 480여 개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당직 전담원이 배치된 곳은 209곳으로 넉 달 전인 지난해 말 236곳보다 11.5%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규직 전원에 따른 학교의 비용 부담이 커진 탓으로 상당수 학교는 그마저도 교대 없이 나홀로 근무 중이거나 무인 경비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설립 3년여 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엑셀러레이터에 등록됐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과 투자, 전문 보육을 수행하는 회사로 충북대 기술지주회사는 충청권역에서는 처음 전국 대학 기술지주회사로서는 8번째로 엑셀러레이터에 등록됐습니다. 진천군의회가 윤리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원이 진천군이나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거나 겸직 신고와 다른 허위사실 적발 시, 수의계약 체결 신고와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 경고나 공개 사과,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CJB는 오는 8월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앞두고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무예와 마스터십 대회가 충북의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류형 교육 인프라의 구축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승들의 수련법으로 소림 권법이 탄생한 중국 덩펑시 소림사입니다. 한 해 10만 명의 국내외 수련생들이 무술학교에서 본고장의 쿵후를 배우고 있습니다. 휴가 시즌 단기 체류용 연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덩펑시 세 수입의 20%를 관광객과 수련생들이 머무는 소림사가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겁니다. 무예 수련을 위해 20년째 충주 택견원을 찾는 네덜란드 무술협회원들입니다. Het is natuurlijk ook heel leuk om in Nederland, heel fijn om Nederland te leren, maar het is heel anders. Hier leer je ook meer van de cultuur. 하지만 택견원 외에는 변변한 무술교육 인프라는 없습니다. 때문에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해 체류형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무술 지도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체류를 하면서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가지고 충청북도는 내년 4월에 들어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과 무예 전문가 연수, 국제 학술 세미나 등의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년 차라 아주 많은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서 아주 활발하게 좀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하지만 수용 인원이 수십여 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협회 등 민간단체와 대학을 연계한 공동 인프라 구축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마련한 문화 신반인 축제 로그인 포레스트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로그인존과 플레이존, 일시정지존 등 3개 테마로 구성된 이번 축제에서는 숲 기록카드 만들기 등의 체험과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발굴된 아티스트들의 무대 등이 선보여 문화 생태 공원을 찾은 2만 3천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요금 문제로 다툰 대리기사가 내리자 차량을 운전한 55살 신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 위험이 있어 차를 운전했다고 하지만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대리기사가 피고를 지켜보다 신고한 경위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요금 문제로 다툰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혈중 알코올 농도 0.256%의 상태로 인근 주차장까지 1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도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